전화는 026958-9082번,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9083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부터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신가요? 회사예요. 회사요. 점심시간이니까. 네네네. 너무 덥죠?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또 장도 빠지고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오늘 시작부터, 월요일 시작부터.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종목 고민은 저희가 좀 시원하게 타파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펄어비스고요. 예. 네, 43,000원에 샀고 20% 정도. 예, 펄어비스 43,000원에 20%.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매수가가 높지는 않네요. 다행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기는 한데 뭐 손실 구간이긴 해서 전문가님 그래도 다행히 뭐 엄청난 낙폭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좀 기록을 해줬고 또 이후에 나올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중국 판호도 발급을 받았다 보니까 이 중국 출시 이후에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넥슨 게임즈라는 게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최근에 신작 모멘텀도 있고 하지만은 이전에 이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가지고 이제 IP를 가지고 이제 모바일을 냈는데 이제 중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붉은 사막에 대한 이 중국 출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실적 반영 이런 기대감이 좀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펄어비스를 매수하신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일단은 좀 짧게 재물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억대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주고 있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사실 1분기에 흑자 전환을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2분기 예상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에 또다시 적자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하게 실적을 확인을 하고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내년에 출시될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내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6,000원 저점 구간에서 가파르게 이제 48,000원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과 아까 1분기에 대한 흑자 전환 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것은 이 시장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펄어비스가 같이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150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과대 낙폭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의 수급들이 코스닥 150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반등과 함께 펄어비스가 동반 상승을 해주는지 그 점을 체크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오되 지금 매수가인 43,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한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이미 바닥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한 70%인가요? 70%대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이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와줄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할지언정
지금 이 매물대 구간 혹은 좀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37,000원 구간대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기대감이 남아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 갈만한 수급이 갈만한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전에는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런 섹터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추가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 구간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펄어비스 일단 37,000원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여기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네, 들었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텔신라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호텔신라 3859번님께서 7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45%. 매수가도 꽤 높으시고요. 비중도 지금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호텔신라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서 네.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좀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낙폭이 좀 더 커진 상황인데 네, 그렇죠. 일단은 1차적으로 시장 반등과 함께 이 호텔신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어느 정도 엔데믹이 되고 이제 중국인이나 뭐 기타 이런 관광객들이 다시 좀 한국으로 좀 유입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이 한번 실렸으나 사실상 지금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면세점 매출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면세점 전망에 대한 이 청사진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확연하게 좀 눈에 띄는 만큼의 반등이 나타나야 그때 이제 주가가 좀 살아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에 대한 적자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재무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사실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뭐 자사주들 이제 처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의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교환사채에 대한 빚을 갚는 용도로 좀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사주 처분이 오히려 호재가 아닌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시장과 함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94,000원 구간까지 기대감과 더불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역배열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했다가 추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지금도 비중도 많고 역배열로 좀 전환을 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호텔신라 보유하신 시청자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좀 힘내시라고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텀블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저희 계속해서 추첨으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텔신라 우리 시청자님은 텀블러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고 계신가요? 저 지금 살짝 잠깐 점심시간에 나왔습니다. 아, 나오셨어요. 밖에 나오셨어요, 네네. 지금? 네, 근데 살짝 조용한 공간에서 이제 전화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히 실내이겠죠? 네네네. 너무 더워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럼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SK 하이닉스고요. 예. 네.
비중은 20%고 네. 매수가는 18만 8천 원이요. 알겠습니다. 18만 8천 원에 20%. 매수를 네. 언제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저번 주에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아, 이게 그래요?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더 떨어져서 네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워낙 기세가 등등했었잖아요, 전문가님. 예, 오늘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고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내 반도체 기업, 뭐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던 것 대비해서 조정폭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된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상승폭에 비하면은 사실 크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락폭은 거의 같이 따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 AI 붐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2개 분기 만에 이 업황이 고꾸라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HBM을 주요 제품으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부진했었던 낸드 쪽마저도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를 했던 부분이고, 또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HBM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물량까지 다 이미 솔드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실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좀 가파른 조정, 그다음에 이제 이미 반도체가 많이 올랐나? 이제는 하락 전환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투매 물량, 그다음에 뭐 반대 매매 물량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시장 바닥과 이 하이닉스 주가의 바닥을 좀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내에는 적어도 단기적인 저점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차트로 한번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이 잡힐 수 있는 가격대가 한 15만 5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와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다리셨다가 저점 확인 후에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실적에서는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5만 5천 원 구간이 온다면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104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양유업 56만 4천 원에 15%. 네, 남양유업도 우리 시청자님도 비교적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남양유업은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래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빨리 탈피가 확인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상승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해 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이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오너가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이런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발성 이슈로서 오른 것이지 뭐 실적 기반의 상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재료가 점점 소멸되게 되면서 이런 주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전 뭐 회장이라든지 이런 오너가에 대한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또 횡령 고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남양유업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좀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올랐었던 이슈는 단발성 이슈,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지 혹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K푸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K푸드 같은 경우에 올랐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빙그레, 뭐 풀무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말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상향을 좀 보여줄 수 있고 혹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 반등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 혹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이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전화와 문자 또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6958-9082번,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가격 전략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디서 전화 받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장원입니다. 창원이요? 네. 아, 그래요. 창원 또 반가운 도시네요. 자, 창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강동시 NL요. 강동 CNL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220원에 10%요. 2220원에 10%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기 댐 관련주로 해가지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일주일 정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댐 네.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네. 담아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네, 일단은 뭐 아직 완전하게 이 테마가 뭐 종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변동성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근데 이제 다만 사실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텐데. 사실 그 구간을 좀 벗어나는 그런 손실 구간까지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단기 수익률이 뭐 5%에서 7%다. 그럼 반대로 이제 5%, 7% 정도의 손절가를 잡아두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뭐 테마주를 매매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확실한 본인만의 이 손절 가격을 정해두시고 매매하시기를 항상 이렇게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강동 CNL이라는 기업이 지금 시멘트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에 동해가스전 시추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고, 최근에는 이 댐 건설과 관련해서 이슈를 좀 받았다. 근데 최근에 이 댐 건설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을 하게 되려면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또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혹은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 기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추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재료는 살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반영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 구간이 어디쯤이냐,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한 가격대인 한 1,700원에서 1,750원 정도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볼 때 항상 거래량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윗꼬리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을 발생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분봉으로 접근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딱 보시더라도 이전 최고점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저점 구간에서 들어왔었던 그런 물량들, 혹은 이전에서 매도하지 못했었던 물량들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다. 그러려면은 이미 물량을 한번 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뭐 40만 주, 뭐 50만 주, 100만 주 이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전에 시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었던 구간인 거래량이 한 40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지, 그런 점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계속적인 조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댐 관련돼서 뭐 이화공영이나 혹은 우원개발, 이 종목들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를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의 저점이 잡혀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화공영이나 우원개발이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다.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 게다가 이 강동 CNL 같은 경우에도 1,750원 구간을 지켜주면서 거래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한 차례 정도는 추가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하시고,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 물량 정도는 축소를 해주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딱 매수가 부근이 이 저항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손절도 감안하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 CNL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저항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내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1,700원 부근에서도 지지가 된다면 비중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실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네요. 자, 그리고 이화공영이나 우원개발 같은 대장주가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가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전기술 보도록 할 텐데요. 1784님께서 연락 주셨네요. 매수가는 82,87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자, 원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원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 이 체코 원전과 관련돼서 우선 협상자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발표하게 됨과 동시에 갭상승 이후에 전반적으로 원전주들의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정말 본 계약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이 우선 협상자 선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재료를 터뜨리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 왜 가능성이 높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에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기업들의 이 실적으로 옮겨지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냐, 실제로 원전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 사실상 어쨌거나 본 계약을 앞두고 나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적어도 연말 혹은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돼야 이 부분이 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전기술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8만 원 이상 구간에서 최근에 나왔었던 시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선 협상자 대상 이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배제하고 본다라면은 적어도 이 최저점 구간이 한 5만 원 구간대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계속 하방 정체성을 보여줬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뭐 비중 축소나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5만 3천 원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러면 단가가 많이 낮아지시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인 이 8만 원 구간을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져서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기대감이 실릴 수가 있는 기간까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준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4% 정도를 좀 말씀드리거든요. 갭이 발생할 경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갭이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이 장중에 이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4% 이상의 좀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전략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린다면은 그때 시점 맞춰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자신이 좀 있으시다면 5만 3천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유효하다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좀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8만 원 구간까지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또 문자로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22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국순당 6,500원에 30% 오늘 하락이 깊은데 손절을 못했어요. 기다려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국순당이 11%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빠지는 건 사실 좀 배제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뭐 오늘 국순당뿐만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 맞아요, 왜냐? 맞아요. 이미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연달아서 시장 급락세가 나왔죠. 근데 이 급락을 맞은 상황에서 굳이 손절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순당의 재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국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K푸드 열풍, 그다음에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강하게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뭐 맥주나 막걸리 이런 주류 제품들까지도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이 실적을 한번 봤을 때 정말 실적 개선세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순당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뭐 영업이익이 분기 실적입니다. 뭐 20억대나 10억대 이 정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1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K푸드 이 기업들 대비해서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재료가 붙었었던 거는 이 국순당이 가지고 있는 벤처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CXL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CXL 관련주들로 같이 좀 연관이 됐었던 그런 테마주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 K푸드 그리고 CXL과 관련돼서 맞물리면서 이런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 구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다 나왔다. 왜냐하면 들어갔었던 물량이 다 빠져나왔는지 이 거래량을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도 1,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고 이 윗꼬리가 2번 달린 이 자리에서도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세를 끌어올렸었던 이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던 물량들은 다 빠져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국순당 최근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5,000원 구간, 5,000원 초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졌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런 조정 급락을 좀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방 경직선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를 좀 받고 다시 한번 시세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셔서 사실 추가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종목에 너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비중을 더 태울 수가 있겠지만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테마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5,100원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관점으로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순당은 5,100원 해서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간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렸고요. 국순당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2294 시청자님께는 제가 텀블러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받으시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담아가지고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892님께서 화신 보내주셨는데요. 12,500원의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화신도 최근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화신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그렇죠. 3대장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을 노려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차가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던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 흐름을 다 아실 텐데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순쯤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크게 올랐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 계속적으로 모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신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연간 실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출액이 5년 전만 하더라도 1조 1천억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7, 80% 정도의 성장을 좀 보여준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좀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00억대, 뭐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으로 굉장히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를 좀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주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전에 이 자동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이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이 10,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견조한 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지금 비중 20%로서 엄청나게 좀 과도한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의 비중을 더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전 저점 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7,000원 구간 정도의 쌍바닥 혹은 이 삼중바닥을 만들었었던 가격대인데 이때까지 차라리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비중을 추가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신은 실적은 아주 견조하기 때문에 좀 실적 대비 시장 탓에 많이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7,000원까지 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것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